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쪽, 29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 퀴즈를 먼저 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퀴즈를 보면 동영상 하나가 나오네요. 동영상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동영상을 보면 다양한 생물적인,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어떤 장소에서 생물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보면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생태계라고 합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생태계란 어떤 장소에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화단, 연못, 숲, 강, 바다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28쪽 위쪽을 보면 생물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생물들은 또 여러 가지 특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다양한 생물이라고 나와 있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려면 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분. 생물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도 있고요. 첫 번째,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도 있고 다른 생물이 만든 양분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생물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양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양분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이 생물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8쪽 아래쪽을 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8쪽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대체 이 생태계에서는 어떤 생물 요소들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럼 28쪽에 있는 생물 요소들을 같이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수 있는 건 배추 흰나비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 배추 흰나비 애벌레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배추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28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물 요소들이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양분을 얻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배추를 한번 볼까요? 여기 배추가 있는데 배추는 어떻게 양분을 만들까요? 그렇죠. 배추는 햇빛이나 물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습니다.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 자, 그럼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어떻게 양분을 얻을까요? 맞아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여기 보면 배춧잎을 먹고 자라죠? 배춧잎을 먹는다. 배춧잎을 먹으면서 양분을 얻는다. 자, 그럼 배추 흰나비는 어떻게 양분을 얻을까요? 선생님도 정확히 지금 모르겠으니까 우리 같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추 흰나비를 먼저 검색해야겠죠? 배추 흰나비. 자, 배추 흰나비의 한 살이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백과사전을 보면 백과사전에 배추 흰나비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배추 흰나비는 날개는 흰색의 검은 무늬가 있고 눈은 검은색이고요. 밑에 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의 꽃에 있는 꿀을 먹는데요. 꿀을 빨아서 먹고 그리고 습지에서 물도 마시네요. 아, 그럼 배추 흰나비는 꽃에 있는 꿀을 빨아 먹거나 습지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이제 양분을 얻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것처럼 배추는 스스로 양분을 얻었던 것과 달리 배추 흰나비 애벌레와 배추 흰나비는 다른 생명체들을 이용해서 양분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29쪽에 있는 이제 생물들은 함께 보면서 어떤 생물 요소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길 보면 개망초라는 식물이 있고요. 참새, 세균, 느티나무, 곰팡이. 자, 이런 여러 가지 생물 요소들을 한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28쪽에서 봤던 생물 요소와는 조금 다른 생물 요소가 있네요. 바로 곰팡이죠. 곰팡이를 보면 대체 곰팡이는 어떤 방식으로 양분을 얻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배추 흰나비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곰팡이는 배추 흰나비의 사체를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추 흰나비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또 곰팡이와 같이 주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물 요소를 봤는데 생물 요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생물 요소가 각각 양분을 얻는 방식이 달랐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 분해자들이 우리 생태계에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생산자가 사라진다면 어떡할까요?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식물들, 즉 이 생산자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생산자인 식물이 사라진다면 식물을 먹는 소비자의 먹이가 결국 사라지게 되니까 소비자도 죽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 식물을 먹는 소비자를 먹는 또 다른 소비자들도 죽게 돼요. 결국 생산자가 없으면 생태계에는 어떤 생물 요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엔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곰팡이와 같은 그런 분해자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은 생물과 그런 생물의 배출물들이 결국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곰팡이들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막 죽은 생물들과 그런 생물의 배출물들이 막 가득 차서 사라지지 않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곰팡이와 같은 분해자들도 우리의 생태계에 꼭 필요한 생물 요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실험 관찰 15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과학 28쪽, 29쪽에 있는 그림에서 생물 요소를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세 가지 생물 요소가 있었죠.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생물 요소를 분류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산자라는 그런 생물 요소가 있었죠. 예를 들면 배추, 느티나무, 개망초 이런 식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라는 생물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양분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소비자가 있었죠. 그 예로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 배추 흰나비, 참새와 같은 생물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죠. 세 번째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분해자라는 생물 요소가 있었죠. 그 생물 요소 예로는 곰팡이와 세균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 화단에는 또 여러 가지 생물 요소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학교 화단에는 생산자, 어떤 생산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보면
감나무, 뭐 느티나무, 여러 나무 종류가 있을 수도 있고 민들레, 등나무, 괭이밥 등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소비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소비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벌레라든지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 즉 생산자를 통해서 양분을 얻는 이런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자, 분해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 학교에도 뭐 곰팡이나 세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분해자들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생태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같이 봤죠?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산자가 없어진다면? 맞아요. 생산자가 없어진다면 생산자를 먹는 소비자는 먹이가 없어서 죽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소비자도 먹이가 없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이 사라지거나 멸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맞아요.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죽은 생물과 그리고 생물의 배출물들이 분해되지 않아서 우리 주변이 죽은 생물과 생물의 배출물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과학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